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또 이제 추석 연휴가 길게 있으면서도 오랜만에 이제 방송도 하고 오늘도 이제 리딩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평균 계좌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5%에서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나 있고, 보통 마이너스 5%에 가까운 분들은 이제 한 3월이나 2월 20일 날 커뮤니티가 시작했으니까 2월 20일 날부터 이제 진행했던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한 5%에서 8%, 그리고 7월 6월 이때 하락장이 이제 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지금 한 마이너스 10%, 여기서 조금 더 손실폭이 10%보다 조금 더 확대된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의 지금 계좌가 지금 위치에 있고, 이제는 이제 하락장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IT가 눌리기 시작하는 시점, 이때부터 이제 우리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구간은 이제 10월이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제 중단기 조정, IT는 중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이제 1월 달쯤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1월, 2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중소형주는 한 2월 달이나 나올 거고, 대형주들은 보통 이제 뭐 한 1월 달부터나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IT가 좋다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중단기 조정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구간이 좀 확대될 수가 있고, 그 구간이 이제 마지막 시점이 될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IT는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석을 제가 해보면 중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일단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IT가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OLED라든가 이런 소재 부분, 제조 소재 부분, 이쪽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조업은 이제 뭐예요? 공급 과잉이 되면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IT는 서비스나 이제 바닥권에 있는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저런 업종들은 거의 지금 다 바닥권에 있어요. 지금 좀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OLED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들어오면 IT 종목들이 코스피라든가 이제 보면 시가총액을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못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눌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주들이 이제 터닝을 시작을 할 거고,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지금 바이오 쪽이 먼저 고개를 들고 있는데, 바이오는 2015년에 시세를 크게 한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싸지가 않아요. 화장품이나 바이오 쪽은 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 한 바닥권에서 한 50%에서 100% 그 정도 사이권 되겠죠. 그 구간이 되면 이제 바이오 쪽도 그렇고 화장품 쪽도 이제 눌리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통신이나 내수는 조금 돌아서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제 판단상으로는 그렇고요. 통신 섹터, 자동차 섹터, 그리고 게임주들, 뭐 이런 뭐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좀 서비스 부분에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쪽에 이제 우리는 배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내해야 될 구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견뎌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비중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손실분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종목으로는 좀 이제 뭐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막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싼 종목들만 위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싼 종목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시장이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 부분부터는 우리는 수익을 크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사실 공매도라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매매의 일환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파생 포지션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세력들이 보통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가 있으면 이것도 공매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세력이 있고 중기 세력이 있습니다. 중기 세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때 보통 이제 꼭지 있는 종목들만 칩니다. 위주로. 그리고 수익은 파생해서 예를 들어서 풋옵션이라든가 선물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세력들이 있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큰 자금을 굴리는 세력들이고요. 단기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주들, 그리고 악재가 있는 뉴스 매매, 이런 위주로 이제 단기 세력들은 이제 공매도를 진입을 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데, 단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되게 많이 해요. 중기 세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 확률이 적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지라든가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기 세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제 공매도를 섞어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파생 해지 부분을 잘 이렇게 믹스를 해서 운영을 해서 거의 손실을 잘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공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 구간이 잡히고 손실 구간이 잡히는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매도는 또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신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빌려서 팔아서 만들어 놓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그걸 이제 되갚는 방식의 매매를 하는 게 이제 공매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알고 있으면 이건 사실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버블이 끼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매도라는 게 없으면 그 이후에 버블 구간에 이제 진입한 사람, 공매도를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돼요. 공매도는 그러니까 버블이 심하게 끼게 되면 기업 가치를 무시하고 지금 가상화폐처럼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풋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해는 이 정도로 하시고, 그 기본적인 부분은 요즘 네이버 박사님 네이버에다 똑딱똑딱 치면 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하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그런 실전편 실전 부분에서 우리가 공매도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일단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공매도는 주식을 일단 소유하지 않고요, 내 걸 갖다 파는 게 아니고 남의 걸 빌려서 미리 매도를 하고 나중에 매수를 해서 그 주식으로 갚는 그런 행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공매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전에 원래 소유주한테 주식을 매수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언젠간 이걸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서 주식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기 매수세라고 봐도 됩니다. 대기 매수세. 결론은 이제 미리 팔았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매수를 해서 이 주식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주주한테 빌렸건 누구한테 빌렸건 일반 투자자한테 빌렸건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주식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언젠간 사야 되니까 이 결제일 같은 부분들을, 결제일이 돌아오는 그 구간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는 부분이야. 공매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매도를 먼저 때려서 매도를 먼저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수익을 챙기려면 주식을 매수해서 갚아버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공매도로 인해서 바닥주들이 하락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게 공매도고요. 자, 확률적으로 공매도는 장기 투자 시에는 실패 확률이 훨씬 커요. 자, 이 실패 확률이 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공매도가 실패 확률이 큰 이유는 자, 코스피 2년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코스피는 코스닥이네. 일단 코스닥은 지금 뭐 거의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다죠. 코스피 결국은 주가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던 뭐가 어떻게 되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매도를 장기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공매도를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여기서 했건 여기서 했건 여기서 했건 여기서 했건 장기적으로 계속 공매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결국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으로는 그렇게 뭐 몇 년 이렇게 장기 포지션이 계속 이제 공매도만 이제 쌓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결국은 주가는 이제 자본의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우상향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 공매도를 하면 먹을 폭은 그때 당시에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서 매도를 했다 그래도 이런 부분 뭐 이 자리에서는 뭐 없었겠죠. 뭐 손절이 나갔던 어쨌든 그래갖고 이런 부분 이렇게 제대로 포지션을 잡지 않는 이상에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매매법이에요. 그런 매매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은 공매도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왜 상승 부분에만 이제 개미들은 공매도를 못하니까 뭐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고 보고 이걸 이제 못하니까 되게 이제 불합리하다 라는 식의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게 낫습니다. 개미들은 이제 파생 포지션이라든가 이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걸 개미라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메이저처럼 뭐 몇 주, 몇십 주 이렇게 가지고 운용을 하는 세력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미들은 이런 부분에서 큰 흐름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나서요. 공매도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해지를 파생 같은 부분으로 돌려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은 항상 우리가 이제 하락 포지션, 이 하락 포지션을 잡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해지용으로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는 말 그대로 하락 포지션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지용으로만 이용을 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락이 크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나중에 다 돌아선다 그래도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단기적인 부분을 손실 부분이 조금 상쇄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지용으로만 이제 운용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좀 자금이 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이나 이제 옵션은 전 이제 뭐 추천을 하지 않고, 옵션은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 고수의 영역이고, 그 고수들도 한번 삐끗하면 박살나는 게 옵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을 함께 이용을 해서 계좌 비중 10% 정도. 이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가 한 10배 됩니다. 레버리지가 한 10배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90%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고 뭐 선물을 한 5% 정도 해지용으로 운용을 한다. 삼성전자 해지용 운용을 한다. 그럼 하락하면 선물 포지션을 줄이고 주식 비중은 또 이제 함께 줄이고 주식 비중은 이제 늘려야 되겠죠. 줄이는 게 아니고 늘리든가 그냥 보유를 하든가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면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게 되면 이제 뭐 주식 비중 한 70%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 선물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5%에서 10% 가지고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선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지용으로만 이용을 해야 돼요. 하락 포지션은.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을 잡는 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부분도 이제 메이저들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 아니에요. 결론은 이제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는데 그 부분의 해지를 위해서 이제 공매도를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공매도는 이제 주가 과열, 이제 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장기 투자자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니까. 단기적으로 시세 쫓아서 이렇게 돈 벌고 뭐 할 거면 그냥 카지노 가서 게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랬죠. 그거는 투기예요. 우리는 주식을 투기 관점을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같은 건 사실 할 수 있다 그래도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어떻게 분석을 하면 우린 좋을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공매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주가 위치를 이제 대입해 분석을 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은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와 공부는 투자자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공매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볼게요.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이 중에 이제 바닥주를 찾는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 보면 현대위아도 바닥주고요. 내가 아모레퍼시픽은 주가 측면에서는 거의 바닥이 있다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뭐 추석 연휴 바로 전에는 이제 뭐 화장품주라든가 바닥주들이 반등을 세게 들어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 해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자동차라든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당장의 모멘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재만 상존해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다 생각이 되니까 공매도 물량이 해지가 되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모레지도 화장품이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 현대위아, 아모레퍼시픽, 뭐 이제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이제 뭐 조선 쪽인데 이제 뭐 대규모 수주 뭐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또 세게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보면 공매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매도가 제일 큰 종목들을 살펴보면 공매도 비중이 이제 가장 큰 종목들을 살펴보면 거의 다 바닥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길게 보면 이제 공매도가 심하게 물려있던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을 잡고 터닝을 한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과열되는 종목들도 확률적으로는 이걸 만약에 다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수익 볼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주에 있는 바닥주들이 이제 공매도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 매수세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공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 부분이 판단이 되고 분석이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계속 저축식으로 사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매도를 예를 들어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하락으로 수익을 많이 봤어. 내가 이거 수익을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주식은 사서 팔아야,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지만 공매도는 미리 빌려서 샀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사서 갚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면 사서 갚아야 되는데 결국은 사야 된다는 거죠. 미리 팔았으니까 언젠간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대기 매수세, 공매도가 계속 이렇게 중첩돼서 쌓여간다는 건 이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이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바닥주들에서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이제 흐름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은 이제 지금 이제 차분히 모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공매도가 들어온다, 뭐 뉴스 터지고 뭐하고 하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공매도 같은 부분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잔파동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중기, 단기, 쉽게 말해서 1개월에서 6개월 이 구간에 계속 이제 리셋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 공매도가 계속 쌓인다는 거는 이제 물론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기업이 망하게 되면 당연히 얘기가 다르겠지만 언젠가 터닝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잡고 주가가 이제 주식이 이제 터닝을 한다고 봤을 때 공매도 같은 부분은 이제 공매도도 손절이 나가겠죠. 손절을 하게 됐던 어쨌든 일단 대기 매수세가 계속 유입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무조건 사야 되는 매수세예요. 이거는 내가 현금을 들고 있고 사고 싶을 때만 사는 게 아니고 공매도를 때려놨다는 건 언젠간 무조건 사서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매수세라는 거죠. 바닥주들이 공매도가 계속 쌓인다는 건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해와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상장을 했었던 그 시기보다 이게 언제야? 언제 상장했었어? 현대해가. 잠시만요. 현대해와. 현대해가 2011년도에 상장을 했었죠. 2011년도에 상장을 하고 공모가를 이탈을 했어요. 공모가를 이탈을 하면서 1년, 2년, 3년 가까이 길게 하락을 했죠. 자, 이게 상장을 처음 했던 시기는 이제 자동차가 화랑의 꼭지를 잡아가는 시기에 상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흐름이 자동차 섹터가 다 좋다 보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갔던 거고, 자동차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힘든 구간을 오니까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이제 더 이상 빠지기 힘든 구간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돼서 한국에서 자동차 공장이고 뭐고 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동차 섹터는 여기에서 20%가 빠지고 몇십 프로가 빠지고 그런 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배팅이 들어가줘야 되고, 이런 구간에서 공매도가 확대가 된다는 건 엄청난 기회다. 자, 9월 15일날 제가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토요일날 생방송에서 무료 추천주로 드렸었어요. 그 구간에서 무료 추천주 드린 날부터 뭐 이제 뭐 급등이 좀 나왔다가 이제 눌렸다가 오늘 동안 이제 한 4%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IT SK 하이닉스가 뭐 7%씩 튀어버리고 위에서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이제 바닥주들이 다 소외를 받은 장이어서 그랬고. 자, 공매도 부분을 살펴보면, 자, 1월 1일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9월 8일부터 보자고요. 9월 8일날 이제 바닥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때 보면 공매도가 이렇게 확대되는 게 보이죠. 급락이 나오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러면서 매매 비중이 10% 이상이 이렇게 찍히면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11일, 12일, 13일 이때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이 구간이 이 지금 마우스 있는 이 구간이 이렇게 공매도가 확대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까 월봉에서도 봤지만 이런 바닥이고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기 매수세로 보는 거예요. 이때 공매도가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평균 단가가 6만원, 61,000원, 62,000원. 자, 61,000원이라고 왔어요. 61,000원보다 밑으로 빠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금 어떻게 해? 이때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제작할 때 만들었던 이 구간까지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손실 중이란 말이에요.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9월 29일 9월 29일 날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매도가 이제 추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매도세가 더 강하니까 이제 오늘 이제 좀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고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거의 자동차 섹터는 진바닥에 거의 접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분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면서, 자, 매매 비중의 40%라는 거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제 포지션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공매도 포지션은 이만큼 이제 누적 매수세가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확실한 매수세. 이건 무조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해야 돼. 현대위아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죠. 현대위아가 망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조선업황처럼 업황이 끝난 게 아니고 자동차 산업은 이제 시작이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모멘텀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나라에서도 버릴 수가 없고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면 주가는 다시 턴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공매도가 지금 확대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서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 10월 10일 오늘 이제 장이 열리자마자 현대비아가 한 4% 이상 급락한 걸로 알고, 잠깐만요. 4% 이상 급락했다가 뭐 이제 뭐 반등이 이제 바닥에 살짝 나오고, 제가 봤을 때 7만원까지는 7만원 위까지는 그냥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럼 9구간까지 오게 되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매수했던 부분들은 수익률이 한 이제 15%에서 20% 사이 왔으니까 단기 포지션 보는 사람들은 이제 살짝 비중을 줄여놨다가 밑에서 다시 채우든지 그냥 가버리면 가진 것만 보유하면 될 거고, 이제 뭐 비중을 이제 저축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음봉 때마다 계속 사면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은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완전 땡큐 자리고, 이 구간은 거의 골파기 구간이고 앞으로는 나오기가 좀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매도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때 보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려버렸다는 소리죠. 자, 바닥권에서의 이제 바닥권에서의 공매도 확대는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메이저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옵션이나 선물 등에 배팅을 해두고요. 옵션이나 선물에 미리 배팅을 해둬요. 그러고 나서 주식을 공매도를 대량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려가겠죠. 선물 포지션이나 옵션 포지션도 장기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달 옵션 만기일이 있고, 이제 뭐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 만기일이 있어요. 그 만기일 이상은 이제 보유를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청산 포지션이 한 달에서 3달. 그러니까 맥시멈 3달이에요. 맥시멈 3달. 아마 선물 포지션이 3개월마다 되는 게 맞나? 몰라, 분기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매매를 한지, 선물 매매를 한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소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한 달에서 3달 포지션이에요. 공매도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동반해서 바닥권에서 하락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호재라는 거죠. 고점에서 이제 공매도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되면 추세가 꺾이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바닥에서의 공매도 확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을 이어가야 된다. 이제 고점에서의 공매도,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고점에서 이제 공매도를 만들어낸다는, 고점에서 내 물량 다 팔고 메이저가 만약에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거는, 공매도는 메이저밖에 못한다고 봤을 때 고점에서 우리가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거는 내 물량을 다 팔고 빌려가지고 더 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고점에서 공매도가 바닥에 나온다는 거는 추세가 반대로 꺾이는 포지션이라고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제 고점에서 공매도가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추세가 하락 전환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바닥권에서 이제 공매도가 확대되는 부분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진바닥이 거의 근접했구나, 이제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 시점에는 이 자리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같은 부분을 저는 아예 보지 않는 이유가, 대충 딱 봐도 보여요. 자, 투매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고, 공매도가 없이 투매가 나온다는 건 개물량을 다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털 때 공매도가 동반이 된다는 건 대기 매수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 구간에서 이제 주식을 받으면 되니까, 굉장히 싼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표로 활용을 해봤을 때 진바닥을 잡아가고 꼭지를 잡아가는 그런 지표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단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 전환이 될 수 있어서 꾸준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지표로서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지표는 장기적인 흐름을 캐치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데이터로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는 웬만하면 참고를 하지 않는데, 대충 보면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대충 살펴보면 딱딱 들어맞아요. 이런 부분으로도 기법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공매도가 많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공매도가 많아서 지금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대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반등 시점이 어디서부터일까? 그 부분만 포착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면 됩니다. 자, 공매도 부분이 바닥권 종목에서 주가의 단기 변동에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바닥권 종목에서 이제 공매도가 바닥에 실린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기법상에서 말하는 골팍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부분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는 공매도 해지 부분.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는 공매도 해지 부분은 뭘까요? 자, 보면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추세 전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현대위아를 봤을 때 이때 보면 공매도 매매 비중이 뭐 18%, 22%, 30%, 34% 올라가다 확 줄어버렸죠. 그러면 주가가 빠졌어요. 이때가 진바닥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공매도가 확 줄어버렸잖아. 그럼 이제 진바닥 확률이 높은 이 자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이제 공매도가 다시 이제 조금씩 이렇게 27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연속돼서 뭐 이제 35 뭐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 자리는 이제 단기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 근데 27 한번 올라갔다가 매매 비중이 또 줄었어. 그럼 갖고 가는 거지. 올랐다 줄었어. 올랐다 줄었어. 갖고 가는 거지. 자, 4% 이렇게 매매 비중이 4%까지 줄었어요. 4%까지 매매 비중이 줄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제 해지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해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죠. 7% 상승이 나와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늘어. 18%, 44%, 18%에서 44%로 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구간에서 이제 4%에서 18%로 늘었을 때, 4%에서 18%로 늘었을 때, 이 구간에서 상승폭을 보니까 9% 합해갖고 거의 한 10%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비중을 살짝 줄여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역시나 공매도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다시 공매도 비중이 줄고 있어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줄면서 음봉이 딱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바닥이라고 인지를 했어.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공매도 했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될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배팅을 해버려도 된다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근데 자신있게 배팅한다고 비중을 과다하게 실으라는 게 아니고, 공매도는 이런 식으로 살필 수는 있어요. 데이터로. 근데, 거의 대형주에서 보통 이제 공매도도 많이 잡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이나 이제 옵션, 이런 파생 상품에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왜? 주가를 내 맘대로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과하게 그렇게 실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과하게 실리는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던가 무슨 뉴스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적자라든가 그런 실적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중소형주에서는 체크를 해야 되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 하나만 보고도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다. 자,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공매도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가 확 줄어드는 시점.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빠지지가 않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포지션을 청산한다든가 손절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포지션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포지션이 확 줄어버렸어. 그럼 주가는 빠졌네. 그럼 이때가 절호의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는데 대형주들은 공매도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막 쌓인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포지션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매도라는 건 확실한 매수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매수를 해서 갚아야 돼, 주식을. 무조건 미리 팔았기 때문에. 남의 걸 갖다 미리 팔았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된단 말이야.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보다가 안 사도 되잖아. 안 사도 그만이잖아. 근데 공매도를 해놨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언젠가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제 변동폭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치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전지 대장주 일진머티리얼즈. 이 경우에는 달라요. 꼭지가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왜 끝나지가 않았냐고 얘기를 하냐면, 거래량을 보면 처음 상승을 시작했던 이 구간의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을 돌파한 거래량이 나왔죠. 자,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눌림목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제 시작이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눌려요. 근데 빠지는데 이 부분은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지 않았어.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일진머티리얼즈가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바닥에 잡히는 시점이 확인이 되면 편히 팔 겁니다. 왜? 전기차 부분이 이제 악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주가가 빠지려면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악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코발트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이런 저런 이유를 계속 갖다 붙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동차처럼 하락을 크게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업황이 계속 살아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눌림을 준 다음에 반등을 주겠죠. 근데 눌림이 이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30%에서 50%는 나올 거예요. 그 눌림이 나오는 그런 구간, 그런 구간을 체크를 해서 우리는 지지선을 잡아놨을 때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 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지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한 23,000원에서 23,000원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눌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지지선, 1차 지지선 이 근처 이 한 절반 구간대에 오면 이때부터는 슬슬 포지션을 잡아와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만원 밑에 구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 이제 일지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게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또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데 확률이 낮아요. 바닥에서 이제 만들고 되돌릴 확률이 높고, 바닥에서 한 4개월, 5개월이라도 쉬고 되돌릴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진짜 막 몇 년 이렇게 쉬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 구간이 올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말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보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면, 공매도 추이를 살펴보면 딱 잡힌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10이 딱 넘어갔을 때. 공매도가 확 줄면서, 이거는 음봉이 나온 게 아니고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럼 이럴 때는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진입을 하면 안 돼요. 다시 공매도가 늘면서 음봉이 나왔다가 이제 뭐 공매도가 또 확 줄면서, 매매 비중이 확 줄면서 또 양봉이 나왔죠. 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떠냐? 단기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목이 충분히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 잡아볼 수가 있는데, 상승 탄력은 한정적이에요. 이거 뭐 하락폭이 훨씬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35,000에서 2만원까지 빠지면 얼마까지 빠져? 얼마나 빠져야 돼요? 거의 한 40% 빠져야 되잖아. 그럼 이 구간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일지머티리얼즈. 왜? 위로 40% 갈 확률보다 아래로 40% 갈 확률이 높아요. 일지머티리얼즈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위쪽에서 공매도가 확대되는 부분이 체크가 되면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기 매수세가 있으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은 나와요. 왜? 대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게 공매도가 지금 20까지 넘어가지가 않았는데, 공매도가 뭐 매매 비중이 20%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단기 반등은 나오는 확률이,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그런데 그 단기 반등 먹자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단타권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지표로서 활용하는 거는 거의 단기 포지션에 대한 활용도로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추이를 살펴보면 공매도가 확대돼 가지고 이런 구간들이 보인다. 그럼 자신 있게 비중을 확대를 하자.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면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이 나던 손절이 나던 공매도 같은 경우는 단기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공매도 자체는, 자, 결제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제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제일 전에는 무조건 매수를 해서 갚아야 돼요,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항상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대기 매수세,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호재라고 보는 거죠. 공매도 부분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이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 확대되면 사야 되는 거야. 남들은 공매도가 늘어났다 그래갖고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에서 떠드는 거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매도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만 포착을 하는 거지, 내가 공매도가 늘어난다 그래서 함께 던지면 바보 되는 거야, 바보.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 추이는 주가의 움직임의 후행이에요. 이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데이터, 이제 뭐 지표, 이런 것들은 주가 움직임이 항상 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우리는 데이터로서만 활용을 해야지, 이거를 이제 맹신을 해서 무슨 뭐 기법을 사용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갖고 단기 포지션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터져서 주가가 확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손절을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고 이게 손절을 잡아놨어. 그럼 손절 구간을 터치를 하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기회비용을 상실을 하는 거죠. 근데 손절 구간을 터치를 하고 그 구간에 10% 20% 더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잘 팔았다 생각하게 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잘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가지고 있으면 내 손실 부분을 다 메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손절이 필요 없는 이유는 투자를 하는데 긴 흐름으로 보게 되면 과열 종목이고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면 주가가 가치 측면으로 언젠가는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급등했던 종목의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 하락폭이 클 것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서 풋 배팅을 늘리면서 공매도를 확대해요. 내가 세력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선물이나 옵션을 미리 사나. 레버리지가 있어. 응? 레버리지. 이게 보통 선물은 10배라 그랬죠? 그럼 레버리지가 10배면 1억을 사나.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가 10배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10배란 말이야. 선물을 1억을 사나. 선물을. 주식 선물. 방금 뭐 현대위아라 그랬지? 현대위아는 이건 뭐 공매도 세력이 실패했으니까 이거 말고 고점엔 일진 머티리얼이죠. 뭐야 이거. 일진 머티리얼즈를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을 1억을 사놨어요. 자, 주식 선물을 1억을 사놓은 다음에 공매도를 10억을 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레버리지가 수익이 탁 나겠죠. 그쵸? 수익이 탁 난 다음에 10억을 딱 때려버리면 수익이 딱 나면 이거 딱 청산을 한 다음에 공매도도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천천히 청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금이 딱 봐서 거래 비중이 이게 막 하락을 시키는데 10억이 필요하다. 응? 그럼 1억을 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을 사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주가가 이제 눌릴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보면 지금 고점이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봐서 이제 밑에서 수익 본 사람들이 많고 하면은 주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이제 겁나니까 지금부터 하락 시장인가 보다 해갖고 다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락폭을 키워가지고 굉장히 크게 빠져요.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밑에서 빠지면 이제 대기 매수세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바닥만 잡히면 이제 살라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왜? 싸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반등장이었죠. 이제 보면 꼭지를 잡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무슨 삼성 SDS,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삼성 SDI가 2차전지 대장주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OLED 대장주예요.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만들었어요. 자, 그 전처럼 가는 말들이 조금 눌렸을 때 전체 지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는 말들이 다시 반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올라왔던 지수가 눌려버렸어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하락장이에요. 지수는 막 코스피 보면 뭐 1.몇 % 상승한 것 같은데 가는 놈들만 간 거야. 가는 놈들만. 원래 갔던 놈들만. 이 계속 왜곡 현상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왜곡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저평가 종목들은 점점 가라앉으면서 더 싸지고 싸져요. 그럼 이 더 싸진 종목들은 살짝만 고개 들어버리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공매도 추이는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 메이저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공매도가 확대되는 부분은 단기 세력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악재가 난무한 구간이 항상 바닥이니까 악재가 난무할 때 지금 딱 때려놓으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뭐 아니면 뭐 일주일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 하고 때려놓는 게 이제 바닥에 있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바닥에 거의 근접해 있다. 딱 이제 차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월봉상 이렇게 보이는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가 확대되는 거는 단기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면 되고, 이제 이렇게 꼭지에 있는 종목들, 이게 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확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감지가 되면 이건 추세 전환이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매도 해지가 됐다가 공매도가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매도를 또 때려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눌리게 되겠죠. 그리고 풋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요. 파생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면 주가는 금방 눌려버려요. 금방. 그리고 이 바닥을 다시 잡아가는 시점에 충분히 청산을 하고 다시 이제 매수 포지션을 붙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의 세력이, 이제 메이저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고 스타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호재 뉴스가 너무 난무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튄 종목들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게 꼭지가 언제일지 어디까지 갈지는 메이저가 결정하는 거지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는 거고,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지금 위치, 놓여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단기 세력이 접근하는 거고, 이제 장기 세력이 접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 자체는, 결국, 결과론적으로 단기 포지션밖에 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무시하고, 공매도 같은 거 무시하고, 기업 분석에 치중해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주식을 매집해서 모아가면, 공매도가 급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확인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매수세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좋은 모멘텀들을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재가 되고 실적이 받쳐주게 되면 주가는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다 이유가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존재해요. 그런 부분들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 이런 걸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다. 공매도는 항상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포지션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꼭지도 공매도를 잡아낼 수는 없는데 이게 주가 하락을 급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공매도가 한 몫을 단단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포지션을 대응을 하면 될 거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꼭지 시그널을 보이고 공매도가 확대된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아래 구간에 샀으니까 그 종목들이 만약 꼭지 구간까지 도달하게 되면 수익이 이미 많이 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 확대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우리는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가면 되는 거고, 공매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자, 오히려 기회 요인 그리고 수익을 챙겨가는 관점에서만 한 번씩 이제 데이터 분석 관점으로 챙겨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아예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기법도 많이 만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 공매도로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 확률도 굉장히 높고 한데, 그거보다 더 확률이 높은 다른 기법이 나오면 이건 쓰잘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공매도로 분석을 하는 그 확률을 잡아내는 것보다 더 확률이 높은 그런 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건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지 않는 거고, 공매도는 호재다. 그러니까 악재로 생각하지 말자. 지금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악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전제 조건. 주가가 바닥에 있는 저평가 종목을 보고, 주가 위치가 딱 꼭지 구간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확대된다 그러면 반등 구간에 청 포지션을 어느 정도 비중을 확 줄여놓고 수익을 챙겨놓고 나오는 거고, 주가가 꼭지 구간에 있는데 이제 수익이 나지 않다는 거는 꼭지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럼 매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손절로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만약 수익이 확대되는 부분은 포지션 언제 잡든지 일단 수익만 보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팔아도 되겠죠. 많이 빠지고 팔든지 그 위에서 조금 팔아놓고 빠지면서 천천히 팔든지,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인 거고,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손절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우리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 공매도는 대기 매수세다. 무조건 사야 하는,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건 무조건 사야 하는 대기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역발상이죠. 공매도를 했다는 건 무조건 사서 갚아야 돼요. 언젠간 무조건 사서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 사야 되는 기간이 결제일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기 매수세예요. 언젠가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대기 매수세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반등폭을 키울 거 아니에요. 공매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대기 매수세가 강해지겠죠. 공매도가 확대되면서 하락폭이 약해지는 시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면 엄청난 포지션,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공매도라는 거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꼭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하니 어쩌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번에 뭐 소액주주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평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꼭지를 잡고 긴 하락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또 코스피 종목들한테 코스피 종목들이 위주로 이제 확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 주주들은 이제 또 이제 뭐 흐름이 나쁘게 되면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흐름이 나쁘게 되면 이전 상장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흐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셀트리온이 늘어나서 이제 지금 고평가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더 가겠죠. 그런 거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가는 거지 공매도 이런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액주주들이 개뿔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이건 항상 단기 포지션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꼭지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 전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이제 영상을 이제 매일 올릴 수 있도록 진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만 하고 제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청자들과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지금 이제 힘든 시기는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IT가 꼭지가만 딱 잡히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그 있잖아, 그 영화 그 뭐야, 그 누구야, 황정민이 영화에서 했던 대사처럼 판 뒤집혔어.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제가 또 이제 영상으로도 자랑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요. 그런 구간에 함께 즐기자고요. 지금의 고통스러웠던 이런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온다 그래도 우리는 수익권에서 절대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딱 경험하면 됩니다. 딱 한 번만.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이 딱 돼서 수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구간부터는 그 수익만 끌고 가는 거지 손실은 웬만하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딱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이제 내가 바닥에서 모아서 그 종목들이, 그 섹터들이 대장주가 되는 경험을 딱 한 번만 해보면 평생, 내 인생의 평생 투자 인생에 있어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제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은 무조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분들은 지금 이 구간, 이 경험을 잊지 마시고 이게 다시 이제 추세가 돌려져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함께 자축해 보자고요. 자, 그렇게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유익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제작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오랜만에 올린 영상이니까 광고 시청 꼭 좀 해주시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IT 섹터가 굉장히 그동안 대장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흐름이 며칠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3일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 발표가 되죠. 그럼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반등 구간은 거의 끝날 확률이 높다.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눌리더라도 이제는 하락 추세가 강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구간에 이제 IT의 OLED 섹터 대장주들의 상승은 이제 거의 끝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또 지켜보면서 자, 그런 부분들도 계속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